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는 배우들, 연예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만들어진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은 리얼리티 및 토크쇼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대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본 모습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 인성 논란까지 일으키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능에 출연해 주변 사람들까지 당황시키고 논란을 만든 연예인 탑 6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배우 이주연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걸그룹 출신 배우 이주연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이주연과 함께 출연한 출연진은 라스 MC들과 배우 송재림, 안우현, 곽동현이었습니다. 이주연은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함께 출연한 배우들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다소 과격한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토크가 시작되기 전 이주연은 자신이 겁이 많다고 하며 MC들에게 말을 많이 걸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배우 송재림이 토크를 하는 도중 이주연은 재미없다, 건조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다소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주연은 당시 라디오스타 MC 중 한 명이었던 윤종신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미스틱스토리 소속 배우였는데요. 친분이 있는 윤종신 덕분인지 편안하다 못해 방송이 아닌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게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배우 곽동현이 가장 길었던 연애가 90일이라는 말을 하자 비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자신을 4차원이라고 소개하며 아무 말이나 내뱉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크 중 이주연은 원래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최근 술 맛을 알게 되어 1년간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어 신이 났다고 전하며 자신이 음주 가무를 즐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주연의 태도가 방송에 나가자 시청자들은 이주연이 술에 취해 나와 음주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후 라디오스타 측이 공개한 짤 영상에는 엄청난 비난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MBC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주연은 라디오스타 출연 이후 태도 논란과 인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5위는 예원입니다. 예원은 지난 2011년 주얼리 사기로 데뷔했습니다. 원년 멤버였던 박정아와 서인영이 주얼리에서 탈퇴하자 새로운 멤버로 영입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얼리로 활동하면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 시작했는데요. KBS의 청춘 불페이와 무한도전 토토가 프로젝트를 통해 예능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헨리와 커플로 출연하며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원은 이후 아이돌이지만 예능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MBC 띠동갑내기 과외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때 배우 이태임과 함께 제주도에 살고 있는 쿨의 이재훈을 찾아가 제주도 생활을 배우는 컨셉으로 방송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임과 예원의 인생이 바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촬영을 하며 트러블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게 되었고 여론은 이태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알려질 때 이태임이 일방적으로 예원에게 욕을 한 것처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의 녹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예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원은 이태임에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고 말하며 선배인 이태임에게 도발을 했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시청자들은 우결 게시판을 통해 예원을 하차시키라는 요구를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2달간 더 출연했습니다. 2개월 후 예원은 자필 편지로 대중과 이태임에게 사과의 내용을 적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에도 대중들은 예원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었고 예원은 결국 방송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단 후 8개월 동안 예원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SNL 코리아 시즌 7에 합류했으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죽어도 좋아 등에서 조연으로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예원은 조연으로 조금씩 활동하고 있지만 예전의 전성기를 다시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위는 가수 바로입니다. 그룹 비레이사로 활동했던 가수 바로는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바로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가수 탁재훈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게스트의 냉장고를 직접 가져와 그 안에 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바로는 무엇이든 잘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셰프들이 사용하는 재료마다 모두 싫어한다고 말하며 셰프들과 MC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빵 반죽에 요거트를 넣는 셰프를 보고는 요거트가 안 좋다고 말했고, 동남아 음식을 만드는 홍석천에게도 LA 동남아 음식이 아니라 LA 흑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토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셰프들이 말만 하면 태클을 걸며 반박했고, 그들의 요리를 다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컨셉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개념 없는 모습에 함께 출연한 탁재훈도 어린 사람이 까다롭네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나온 요리를 맛보며 대선배인 탁재훈을 약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탁재훈은 지금 나 놀리냐? 라고 말하며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도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다라며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까지 기분 나쁠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는 방송 후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컨셉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 바로는 또 한 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에 출연한 바로는 팬클럽 이름을 캐시연금로 할 걸 그랬다라는 무개념적인 발언을 해 팬들이 등 돌리는 사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3위는 고현정입니다. 고현정 리턴 하차 주동민 PD 폭행 논란까지 드라마보다 더 격한 현실. 고현정이 드라마 리턴 담당 PD를 현장에서 폭행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고현정이 촬영 거부를 해서 리턴 촬영이 중단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고현정의 막무가내 행동에 분노한 제작진들이 촬영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리턴 제작진과의 심한 갈등 때문에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현정이 갈등으로 인해 촬영 거부를 하여 촬영장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기사의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더니 결국 고현정이 연출자 주동민 PD와의 말다툼 속 그를 폭행하였고 스태프 모두가 마이크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PD에게 욕설을 퍼부었기에 제작진이 먼저 촬영 중단 및 배우 교체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고현정, 주동민 PD 폭행 리턴 하차 이유는 현재 SBS 리턴 측은 고현정과 리턴 제작진의 갈등이 커서 더 이상 같이 작업을 할 수 없기에 주연 배우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제작진과 고현정 씨 사이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던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과 제작진이 갈등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 속 캐릭터와 분량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현정은 작품의 방향과 캐릭터 설정 등을 두고 리턴 제작진과 여러 차례 이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주동민 PD와 최경미 작가 등과 의논해 고현정과 정은채 씨 위주로 대본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이 주동민 PD를 폭행하고 리턴에서 하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신성록과 봉태규 위주의 반응이 너무 좋아지면서 이진욱과 고현정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악역을 맡은 배우들 쪽으로 이야기가 조금 기울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 고현정도 처음 시놉시스를 받았을 때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기에 출연을 결정했을 텐데 작업이 진행되면서 처음 계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촬영이 진행되자 불만을 제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고현정이 그런 부분에서 짜증이 날 만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 주연은 고현정과 이진욱인데 두 사람의 비중, 특히 고현정의 비중이 드라마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동민 PD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작진을 폭행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고현정 측에서는 그 어떤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고 모든 잘못이 고현정 때문인 것처럼 기사가 흘러가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고현정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고현정 측에서 입장 발표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리턴 8일 방송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 여파로 결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일부터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하니 다음 방송분이 과연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요. 고현정이 하차하고 다른 배우가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까지 드라마를 재밌게 본 시청자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상황이 연출되어 극의 흐름이 잘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극중 배우들의 사이가 좋아 보였기에 촬영장 분위기도 아주 즐겁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리턴 15회를 과연 언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15회에서 고현정을 볼 수 있을지 애청자로서 그저 안타깝습니다. 글을 쓰고 1시간 뒤 결국 고현정 측에서 하차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현정이 드라마 리턴에서 공식적으로 하차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우로서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촬영에 임했으나 제작 과정에서 연출진과 계속되는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 간극을 좁힐 수 없어 더 이상 촬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SBS 측의 하차 통보를 받아들이며 주연 배우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모든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현정의 리턴 하차가 공식화되었습니다. SBS 주동민 PD 폭행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에 과연 SBS 측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위는 서예지입니다. 서예지는 여러 인기 드라마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 그동안 많은 팬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녀와 배우 김정현 간의 복잡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서예지는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김정현은 2018년 드라마 시간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었죠. 당시 제작 발표회에서도 서영과의 어색한 분위기와 굳은 표정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하차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정보로는 당시 김정현의 여자친구였던 서예지가 그에게 대본 수정을 강요하고 현장에서 스태프들에게 딱딱하게 대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이에 김정현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정현은 긴 공백기를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예지와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결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며 김정현은 다시금 연기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는 지난 2017년 10월 4일 서예지 인성이란 제목으로 그의 인성을 묻는 질문자가 등장했다. 여기에는 제가 본 결과로는 안 좋습니다. 제가 같이 일한 여배우 중에서 최악. 다시는 일 같이 안 하고 싶음. 이 바닥에서 노답이라고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람처럼 안 대함 진짜 최악 진절머리. TV 나오면 바로 채널 바꿈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보인다. 또 다른 이는 몇 년같이 일한 사람으로 다시는 안 엮이고 싶네요. 일하면서 엄청 울고 많이 힘들어서 TV에 나오면 손발이 떨려요라고 답변했다. 서예지에 대한 최근 논란이 발생한 후 해당 질문글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다른 네티즌들은 성지순례 왔습니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포털 사이트 네이트의 판 게시판에도 배우 서예지 인성폭로 같이 일한 스태프입니다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서예지 씨와 일했던 스태프라며 서예지가 일하면서 욕은 기본이고 개념 있는 척은 다 하면서 간접 흡연 피해는 몰랐는지 차에서 항상 흡연을 하고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자기 앞으로 오라더니 면전에 담배 연기 뿜으면서 혼내고 화장실 갈 때 자기 내리는데 바로 안 따라왔다고 밥 먹는데 쌍욕 듣고 누가 자기 납치하면 어쩌냐고 그리고 너네들은 스태프들은 지나가는 차가 자기 쪽으로 오면 자기를 막아주고 보호해야 한다며
하녀 취급은 물론 사람 취급은 당연히 안 했고 개돼지 마냥 개무시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그리고 자기 기분 안 좋아서 밥 안 먹으면 저희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안 먹으니까요라며 폰 검사도 간혹가다 해서 녹음 못한 게 한이네요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작성자는 스태프가 사탕을 먹자 서예지가 자신이 촬영 중인 상황에서 내가 뭔데 어디 감히 배우가 일하는데 사탕을 먹냐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만 쳐다보라며 업무상 휴대폰 보는 것도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서예지가 스태프들이 퇴사할 때도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입 조심해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작성자는 서예지의 큐시트를 사진 첨부해 함께 일했던 스태프였음을 인증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서예지는 김정현이 2018년 MBC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한 것에 대해 연인이었던 자신이 조종했기 때문이란 논란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되자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13일 한 배우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 연기와 촬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김정현 씨도 다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던 서예지 씨에게 키스신을 촬영하지 말라는 등을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으나 이에 서예지 씨도 그럼 너도 하지 마라는 식의 타인과의 스킨십에 대한 연인 간의 질투 섞인 대화들이 오갔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학력 위조설에 대해선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아 입학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함께 불거진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스태프들의 인성 폭로글이 올라와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1위는 가수 이재진입니다. 1997년 그룹 잭스키스로 데뷔한 이재진은 무한도전 토토가를 통해 잭스키스와 재결합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는데요. 특히 이재진의 동생 이은주가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양현석과 결혼하면서 이재진도 YG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연예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이재진의 자신감이 더욱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진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들로 인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재진은 은지원, 장수원, 김재덕과 함께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유재석이 이재진에게 첫인상에 대해 물었는데 이재진은 처음 봤는데 반말을 해서 당황했다라고 말하며 유재석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전에 한두 번 본 적도 있었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반말을 한 것인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이재진은 계속해서 저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방송을 안 했으니까요. 반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다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지원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이재진의 태도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진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영자가 자신이 직접 만든 메뉴판을 보며 음식을 소개하던 중 이재진은 한참 있다가 살찔까 걱정은 안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영자를 존경하는 전현무조차도 이재진의 용기를 칭찬할 정도로 부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재진은 기생충 전문가가 보기에 영자 누님은 다른 분들보다 기생충이 더 많냐라는 선을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 살이 덜 찐다는 말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 말은 이영자에게 무례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고 방송 내내 이영자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재진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싶다며 집 공개는 하기 싫어서 한 달 동안 집을 빌려주는 곳이 있더라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전현무는 집을 임대해서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정색을 했지만 이재진은 어차피 다 콘셉트 아니냐라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은 방송에서 4차원 콘셉트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를 넘는 행동과 무개념 발언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예인들의 공개 열애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투영하며 응원하게 되죠. 공개 열애는 그 자체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때로는 연예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개 연애를 이어가며 결혼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헤어짐을 맞이한 연예인 커플 탑 3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레이디 제인입니다. 레이디 제인과 쌈디는 지난 2007년 연인으로 발전해 6년간 공개 열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을 통해 서로 친분을 쌓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레이디 제인은 언더에서 음악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인 쌈디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레이디 제인은 항상 쌈디 여자친구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레이디 제인은 이 부분이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자연스럽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서로에 대해 언급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한 커플로 다가갔죠. 많은 팬들은 이들의 솔직한 모습에 응원을 보내며 공개 연애 커플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쌈디와 레이디 제인이 결혼까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레이디 제인은 2012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 열애를 한 것을 후회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2013년 6년차 연인이었던 쌈디와 레이디 제인은 결별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의 입장은 두 사람이 바빠지면서 만날 시간이 줄었고 소원해지며 자연스럽게 헤어졌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6년간 알콩달콩 연애를 해왔던 두 사람의 결별에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레이디 제인은 한 인터뷰에서 결별 이유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30대에 접어들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쌈디와 결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였죠. 이후 쌈디 역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레이디 제인에 대해 언급하며 두 사람은 여전히 친구로 남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결별 후에도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레이디 제인은 프로게이머 홍진호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새로운 커플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 색다른 조합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쌈디는 결별 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레이디 제인과 홍진호를 보면 질투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앞으로 공개 연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윤계상입니다. 2013년 그룹 G.O.D 출신 윤계상과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한희의 열애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게 된 이유는 특이하게도 열애설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1월 윤계상과 이한희가 발리에서 동반 여행을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열애설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친분조차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한희의 소속사와 윤계상의 소속사 모두 두 사람은 친하지 않으며 단지 여행 일정이 우연히 겹친 것뿐이다. 열애 중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 열애설이 열애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열애설 루머를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잦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2월 한 매체는 이한희와 윤계상이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열애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단순한 소문에서 시작된 관계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한 달 만에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결국 열애를 인정하며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2013년은 유난히 톱스타들의 공개 열애가 화제를 모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같은 해 비와 김태희 또한 열애를 인정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커플 모두 연일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계상과 이한희 커플은 그 후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열애를 하는 동안 윤계상도 영화 범죄도시로 전성기를 맞았고 이한희 역시 영화 극한직업과 드라마 열혈사제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두 사람은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함께 일본 삿포로로 여행을 떠나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었습니다. 숨어서 연애를 하는 보통 연예인 커플들과는 달리 본인들의 연애를 즐기는 모습에 사람들은 응원했고, 또 이한이와 윤계상은 결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이한이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과 글 하나로 두 사람은 결별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한이는 새끼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에 모든 건 변하니까 설렁 항상 함께하는 관계라도 그때와 지금 나도 너도 다르니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날들. 그런 오늘 그 저 소중한 하루하루 충실할 수밖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한이는 한때 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언급하며 윤계상과의 결별설을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두고 결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9개월 후 2020년 6월 두 사람은 7년간의 열애 끝에 결국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은 대중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비록 헤어지게 되었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1위는 장동민입니다. 지난 2016년 tvN에서는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회에는 개그맨 장동민과 가수 나비도 함께 출연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전부터 열애설이 나기도 하고 함께 있는 목격담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한 사이일 뿐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작 발표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장동민은 잘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비 역시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응원을 부탁했죠. 이후 장동민과 나비는 서로를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공개 커플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서로를 이야기하며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들의 진솔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결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팬들이 많았던 만큼 그들의 관계가 주는 설렘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8년 장동민과 나비의 결별설이 나왔고 부인하던 남은 결국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결별 사유는 서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결별로 이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까? 다.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비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나비가 장동민에게 좌약을 넣어주었다는 발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요. 결별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재조명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장동민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가족사를 밝혔습니다. 홀어머니와 친누나 그리고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며 결혼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본인이 결혼을 하기 힘들 것 같다는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결별의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나비와 장동민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별을 선택했겠지만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나비는 2019년 일반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전하며 현재는 임신 소식까지 알려왔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장동민 역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방송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별 소식은 안타까웠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탁월한 외모와 지성을 겸비한 직업이 바로 아나운서입니다. 현재 많은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아나운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진 아나운서들조차도 인성 문제로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외모는 뛰어나지만 인성 문제로 논란이 된 아나운서 탑 3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위는 조수혜입니다. 2016년 JTBC에 입사한 조수혜 아나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로 선발되었습니다. 입사 후 그녀는 배우 손예진과 닮은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JTBC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수혜는 여러 차례의 막말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인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그녀가 첫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미미샵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직접 메이크업을 받으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산다라박, 치타, 토니 안, 신소율 등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했습니다. 조수혜 아나운서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회를 맡았으나 3년차 아나운서로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작 발표회 초반에 그녀는 출연진을 소개하는 데 있어 대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호명을 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출연진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출연진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ENE1 출신 박봄이 프로포폴 논란에 휘말려 있었고 기자들이 산다라박에게 관련 질문을 하자 조수혜는 프로그램 관련 질문만 해달라며 정색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산다라박과 기자들 모두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런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수혜는 JTBC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 5회 9회 패널로 출연했으며 그곳에서 가수 바다의 노래를 듣고 3번은 바다가 아닌 것 같다. 그냥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다는 3번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 3번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조수혜의 부정적인 평을 받은 3번 참가자는 바다를 이기고 히든싱어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조수혜에게 큰 반전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방송계에서 펀한 인물로 알려졌고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입사 3년 만인 2018년 11월 조수혜는 두산그룹 장남 박서원과 결혼하기 위해 퇴사했으며 아나운서가 된 이유가 재벌집에 시집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아이 한 명을 돌보며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김수민입니다. 2018년 SBS 공채 24기에 합격한 김수민 아나운서는 뛰어난 외모와 더불어 최연소 합격자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1997년생으로 23살이었으며 만으로는 21세였습니다. 함께 합격한 동기들 중에서는 현재까지 SBS 아나운서 팀에서 가장 어린 막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는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이력이 있는 미술학도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인문학과를 졸업하는 아나운서들이 많은 가운데 그녀는 특이한 경력 덕분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9월 김수민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친구와의 대화를 캡처하여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대화에서는 김수민 아나운서의 동기가 아나운서가 된 걸 축하한다. 너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동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SNS에 김수민 아나운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벌써 연예인인 줄 아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 사람들은 바빠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는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친구에게 글 삭제를 요청했으나 친구는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김수민 아나운서의 동기가 잘못했으며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 또한 인성이 좋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친구의 행동도 문제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SNS에 공개한 김수민 아나운서의 대처도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논란이 되어 기사화되었으나 김수민 아나운서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NS는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흑역사를 남기고 있는 듯합니다. 1위는 배현진입니다. 2008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배현진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 재직 시절 동안 배현진은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방송인 사유리는 프로그램 김국진의 현장 박치기에 출연해 배현진에 대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사유리가 배현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무작정 반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유리라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란 사유리는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고 알고 보니 배현진은 사유리보다 4살 어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유리는 내가 4살일 때 넌 이 세상에도 없었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무턱대고 반말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MBC의 양윤경 기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현진과의 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말 양 기자는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는 배현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배현진은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양치와 거울을 보며 바쁘게 있었고 양 기자는 너무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잠그고 양치질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배현진은 양치하는데 불을 끄라고 선배 눈치를 봐야 하냐며 대답했습니다. 양 기자는 MBC 앵커니까 당연히 그렇죠라며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양 기자는 출근하자마자 상사로부터 배현진과 있었던 일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초 비제작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양 기자는 배현진에 대한 악감정은 없지만 비취재 부서로의 발령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판단은 나 혼자 내린 것이 아니라 2013년 당시 내 인사 발령을 접한 모든 직원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안 논란을 일으켰고 2018년 배현진은 MBC를 퇴사한 뒤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배현진은 이 양치 사건에 대해 해명하며 선배에게 뭐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었다. 컵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일이 커져버렸다며 양 기자가 인사불이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느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화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정사실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